안녕하세요. 2024년 2월 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이죠. 지금부터 지가 뭐 추워진다고 해봐야 90 넘은 할아버지가 용 쓰는 거고 똑같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오늘은 암은 유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과연 암은 유전을 하는가? 그런데 유전 얘기를 하면은 양의학은 아주 복잡하게 DNA를 언급합니다. 유전자. 근데 제가 이 병은 DNA로 유전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뭐다? 병은 체질 유전이다. 이 체질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상 체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냥 몸의 형태, 뭐 잘 체하는 습관이라든가, 뭐 머리가 잘 아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 얘기하는 체질,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은 이 오상 체질이 뭐냐면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중성인, 요 5가지를 오상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여기에서 우리 엘로드가 움직이면 태양인, 여기서 움직이면 중성인, 여기서 움직이면 소음인, 여기서 움직이면은 태음인, 여기서 움직이면은 소양인입니다. 그럼 움직인다라는 게 뭐냐? 지금 암하고 이 체질은 상당히가 아니라 꼭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질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태양인.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여기는? 여기는? 목, 화, 토, 금수. 따라서 해보세요. 목, 화, 토, 금수. 태양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오장육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거. 그러니까 태양인은 목, 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하고, 화, 중성인은 심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약한 사람을 중성인이라고 하고, 소음인은 비장과 위장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하고, 금, 폐하고 대장이 약한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하고, 소장어는 신장하고 방광이 약한 사람. 다시 한번. 태양인은 자기 내부 오장육부 중에서 간과 담, 이게 쌍해요. 간하고 쓸개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하고, 중성인은 심장하고 소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사람을 중성인이라고 하고, 소음인은 토, 비장하고 위장, 여기는 태음인은 폐하고 대장, 요 사람은 수니까 신장하고 방광. 자, 한번 다시,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기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상체질이. 태양인은 뭐가 약한 사람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간과 담. 간, 담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태양인인 사람 엄지를 쳐다보거나 만지면 얘가 도는 거예요. 얘는 안 좋을 때 도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돌아요. 그 다음에 중성인이 숫자가 아주 적어요. 제가 중성인이에요. 중성인은 변덕이 심해요. 혈액형으로 말하면 AB형하고 똑같아요. 네? 나 변덕 엄청 심해요. 여기는 심장하고 소장. 심장하고 소장이 같은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간하고 담으로. 그 다음에 소음인은 토가 비장하고 위장. 비장은 장기가 두 개예요. 뭐고요? 췌장하고 이장. 두 개를 합해서 비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 태음인은 폐하고 대장. 그럼 태음인은 폐하고 대장이 나쁜가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체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태양인은 간하고 담이 약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저기 시골에 군 소재지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중간쯤 가면 얘는 서울대학교 가는 애예요. 여기 중간 가는 애가 시골에 1등 가는 애보다 훨씬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장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이지, 태양이는 간하고 담이 나쁜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인은 신장하고 방광. 요것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자기 체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태성 선교사님이 연구해서 오상 체질은 누가 창시자가 누구냐, 이것을 얘기한 분이 우리 스승인 노태성 선교사님이, 평택에 계신 노태성 선교사님이 창시한 이론인데 틀려본 적이 없어요. 체질은 제일 처음에 허준 선생이 얘기했어요. 300년 후에 이재만 선생이 얘기했고, 다시 100년 후에 노태성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팔상 체질하고, 뭐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맞고 어떤 음식은 안 맞는다, 그거 얘기하는 놈들은 병 하나도 못 고치는 새끼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 한의원에 가면 당신은 팔상 체질에서 뭐 어쩌고 하니까 너는 뭐 이런 음식이 맞는다고 표 쭉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 사람 병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도 안 맞는 얘기고, 거기다가 체질을 맞추지도 못해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에. 그래서 틀릴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체질 검사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체질도 상당 부분 많이 틀려요. 자, 그런데 암은 어떤 사람만 암에 걸리느냐면 양인은 안 걸려요.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암에 안 걸려요. 중성인도 거의 안 걸려요. 중성인 암 걸린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암 물질이 있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거의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태음인이나 소음인이 암에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퍼센티지를 제가 정확하게 통계 숫자를 내보지는 못했는데 소음인이나 태음인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소양인이 한 30% 이상 되는 것 같고, 중성인은 아주 적어서 이거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 같은 성격을 찾아보기가 힘들으니까. 태양인도 5% 미만이에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음인이 제일 많다. 요거 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그냥 놓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얼마나 많으냐? 우리나라 사람의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 37%예요. 37%. 그런데 여기 암이라고 그랬어요. 음인들만 걸린다고 했으면 전 국민이 음인이 아니잖아요. 60%만 음인이잖아요. 전 국민이 음인이 50%라고 했을 때는 음인이 50% 중에 37%는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74%가 74%가 음인 중에서 암으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음인이 60%라고 하면은 약 60% 정도가 6분의 37 하니까 60%가 암으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인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체질이 음인은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체질은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체질은 X자 유전을 해요. X자 유전. 어떻게 유전하느냐? 아버지 체질은 딸에게 유전이 되고 엄마 체질은 아들에게 유전이 되는데 이건 정확해요. 틀리면 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인이었으면 딸도 음인이고 아버지가 양인이었으면 딸도 양인이어야 돼요. 이게 틀리잖아요. 틀린 집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엄마가 바람핀 집.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담 한번 해볼까요? WHO에서 순수한 피를, 아주 깨끗한 피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피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대륙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곳, 아이슬란드 주민들의 피를 모으면 그걸 샘플로 저장을 하면 좋은 피를 저장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혈액형도 유전이 정확하게 하죠. 20%가 남의 애를 키우고 있더래. 그래서 하다가 중지했대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고 확인이 안 된 건데,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자, 체질은 어떻게 유전을 한다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암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질 검사 안 하고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아들이 우리 집안에 암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니까 혹시 나도 걸릴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음인이고 엄마도 음인이면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면 아들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딸이 걱정을 해야지 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셨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아들이 더 긴장을 해야지 딸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체질은 X자 유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암은 누가 걸린다고요? 암은 음인만 걸린다. 음인만 걸린다. 근데 체질은 어떻게 유전을 한다? 아버지 체질은 딸하고 같으니까 딸이 난 아들 외손주하고 아버지하고 체질이 같다. 그죠? 자, 다시. 아버지하고 딸하고 체질이 같으니까 딸의 아들하고 체질이 같아서 아버지하고 외손주가 체질이 같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체질을 몰라서 어떤 체질인가. 저는 중성인이지만 대단히 화끈한 편이거든요. 변덕이 심하다는 것보다는 저는 태양인 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욕도 잘하고 정광훈이처럼 즉시 시행에 옮기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몰라서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생질들의 체질을 조사해 봤어요. 우리 생질 누나 아들 우리 누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체질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 누나의 아들, 그러면 저한테는 생질이죠. 남자. 얘들 봤더니 얘들이 태양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태양인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태양인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체질은 이렇게 X자 유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딸하고 누구하고 체질이 똑같겠어요?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하고 딸하고 체질이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누구하고 체질이 같다고요? 아들하고 체질이 같아요. 그럼 아들하고 또 누가? 손녀하고 아들하고 체질이 같으니까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체질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는 또 누구하고 체질이 같아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외할아버지는 체질이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딱 한 사람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을,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 소음인이다, 음인이다, 그러면 좀 조용해요. 이제 음인들은 조용하다고, 점잖고. 그러면은 점을 치는 거야. 니네 엄마 조용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음인은 점잖아요. 그런데 음인인데 아들이 활달하다. 말도 잘하고 활달하다. 겉으로는 양인처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틀림없이 조용하고 아버지의 기운이 온 거예요. 아버지는 활달하시지?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는데요. 이렇게. 이 체질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성격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음인만 걸리기 때문에 체질은 정확하게 유전하기 때문에 자기 체질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부모님이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너무 흔하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37%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흔하겠어요. 우리 집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는 누가 걱정을 해야 되는, 딸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누가 걱정을 해야 된다? 딸이 걱정을 해야 된다. 딸이 조심해야 돼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암은 유전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DNA 같은 거 따지지 않더라도 체질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유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럽니다. 100% 유전이 아니라고 해도 체질 유전이 돼서 그 똑같은 질환이 발생되는 것이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결핵이 너무 많아서 결핵이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네? 결핵이, 그리고 결핵이 걸린 집안이 결핵이 많이 걸려요. 결핵이 DNA, 결핵에 걸릴 수 있는 DNA로 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체질, 결핵에 걸리는 체질은 어디가 약한 체질이 있다? 기관지 끄트머리가 폐예요. 기관지하고 폐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핵이 걸린 건데, 여기 이런 사람들은, 저도 결핵이 걸렸어요. 등뼈가 있으면 대추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목뼈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등뼈 밑에, 여기가 잘 막히는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자리가 뭐예요? 자리 이름이? 뭐라고요? 신주. 여기가 막히면 허리가 꾸부정해요. 이렇게 꾸부정해요. 저 근창희 친구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어린애가 꾸부정했어요. 윤감탱이 같았어요. 최근에 제가 폈어요. 어디를 사혈을 해서? 여기를 사혈을 해서. 예상 없이 허리 구부러진 사람은 결핵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저 친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핵에 걸렸었어요. 지금 반드시 폈는데 본인도 모르고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지금 엄청 이게 펴졌어요. 내가 기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드시 펴졌어요. 이게 신주라는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암은 유전한다고 봐야 될까요? 유전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유전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여튼 유전을 얘기하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게요. 유전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가 없는데 구태여 꼭 말을 하자고 하면 유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죠? 가족력으로 볼 수가 있다. 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고? 가족력으로 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또. 암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라고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뭐가 분해가 돼서?
호르몬이 신체에 있는 호르몬이 분해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하고 철하고 결합해서 FeO가 되고 이게 암의 시초고 이 FeO하고 혈액 속의 Fe2O3 제3산화철과 FeO 이게 생겨서 Fe3O4가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암을 일으키는 근본 물질인데 이것은 진암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자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암물질이라고 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자성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은 제일 큰 것이 뭐다? 집터. 수맥 때문에 집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수맥파. 수맥파는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다. 방사선을 계속 쪼여서 그게 요런 과정을 지내서 요 물질을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는데 사람의 몸은 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이 잘 장착된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석이 있으면 전기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암, 난치병, 불치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수맥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화학물질, 포르말린, 신나, 벤젠, 톨루엔 그런 것들, 화학물질, 그 다음에는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 이런 게 있는데 암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모르니까 발암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죠. 다이옥신.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에서 다이옥신. 그런 건 어느 부위에 해당될까요? 이 화학물질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운 고기를 먹으면 그게 발암물질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조금은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암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음식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식 중에 통조림 있죠? 그런 데는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화학물질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70 내지 90%는 수맥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수맥이 있는 집이 50%가 넘는다. 완벽하게 수맥이 아주 꽉 찬 집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들어서 다 죽어나가고 조금 있어도 그 집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건강도 유지할 수 없고 장사하면 100% 망한다. 병들고 망한다. 이 매립지에 있는 데는 대부분이 수맥이 있고 강남이 여러분 잘 나중에 통계 숫자를 낼 수는 없지만 강남에서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이 옛날 소양강 댐 막기 전에는 비만 오면 수몰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이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수맥이 더 많더라. 틀림없이 조사를 해보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의민들은 이 얘기는 기분 좋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의민들은 양인에 비해서 상당히 점잖아요. 까불지를 않아요.
홍수환이 보고 누가 의민이라고 할까요? 그건 나이가 70이 넘어도 까불까불 됐었잖아요. 그런 세계 챔피언쯤 되는 사람들은 대개는 태양인들이에요. 의민들은 점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느려요. 항상 한 템포 결정이 느려요. 음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결정을 못해요. 결정 장애도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저놈한테 시집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남자는 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했다가 또 뒤로 미루고 자꾸 미루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장가 가는 날까지 그 짓을 해요. 의민들이 특성이 그래요. 그런데 행동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민들이 점잖고 일단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돈도 여러분 저 낚시질 할 때 민물 낚시가 훨씬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피레미 같은 것은 그냥 깝죽대면서 바로 입질을 하는데 붕어나 잉어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밤새도록 이 짓을 한 다음에 물어요. 근데 바닷고기는 보자마자 덥석 물어버려요. 낚시질하기가 너무 쉬워요. 민물고기를 음인에 비유한다면 바닷고기는 양인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인들은 어떤 일 덥석덥석 안 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부자예요. 부자가 양인보다 음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누구죠? 의사.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대가죠? 그런데 사법고시에 돼도 의민들은 대개는 어디로 가느냐면 판사를 해요. 검사를 안 해요. 판사들이 의민이 많아요. 양인은 사법고시에 됐어도 양인은 검사로 가요. 자, 판사, 의사, 부자 이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가요? 부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의사들이 특히 암에 많이 걸리는데 암에 대해서 뭘 아는 바가 있어야지. 본인들이 진짜로는 암에 최고 많이 걸리는 집단이 의사들이에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많죠. 환경 안 좋죠. 의사들 근무하는 근무 환경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상당히 구속돼 있죠. 자유가 없죠. 근무하는 공간도 대단히 좁고 아니면 맨날 피나 봐야 되고 수술하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미국의 의사들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죠. 왜 받을까요? 고발에 싸서. 맞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 미국 의사들은 최대의 대접을 받아요. 되기도 힘들고.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정년까지 끝마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암은 유전하는가. 여러 가지로 암을 제가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암은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암은 일단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집토 수맥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집에 있든 말든 무조건 수맥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 교실에서 만든 치타를 냉장고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저기 치타 한번 갖고 볼까요?
말로만 하니까 치타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치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었어요. 파동을. 그럼 수맥파나 전자파, 여기 수맥파나 전자파도 여기에 속해요. 전자파도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수맥파나 전자파는 여기서 여러 종류, 수맥에서도 여러 종류의 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좌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좌회전 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전자파나 수맥파가.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우회전파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 좌회전파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칠판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거 띄어놔서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심하게 나와요. 자, 이것을 냉장고에 우리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냉장고에 딱 붙여놓기만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멈추나요? 저 치타가 전자파를 말은 편의상 차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좌회전파를 저 치타가 우회전파로 상쇄시켜서 인체에 해로운 파를 막는 역할을 한다. 수맥파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암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타를 냉장고에 하나 딱 붙이면 된다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 하나쯤 놔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치타 하나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이 그게 큰일인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 치타 비싸요. 하나에 30만 원씩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치타를 붙이고 싶은 사람은 제가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자성 물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실에서 만든 홍파구, 고약, 석장만. 홍파구가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이렇게 까맣게, 여기 클로즈업 시켜서 보세요. 고약을 요만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목, 배꼽, 꼬리뼈에다가 3번만, 2주간만 붙여주면은 몸에 생겼던 자성 물질이 없어져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라도 진단을 받고 암 물질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암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돈도 안 받아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사비를 털어서 저 이걸로 매도 까먹은 거예요. 요만큼 만드는데 제가 재료비가 6만 원쯤 들어요. 금보다 더 비싸요. 조금 제가 유명해지면 이거 그냥 붙여주겠나요? 100만 원씩은 내야 붙여주지. 예? 지금 하셔 할 때 하세요. 그런데 암 중에서 제가 보니까 혈액암은 별개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일반 몸에 발생되는 암을 얘기한 거고, 혈액암은 별개예요. 혈액암 종류만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어떤 혈액암은 홍파구에 의해서 홍파구를 붙여주기만 해도 낫는 경우 상당히 많은 임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여튼 우리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실 식구들의 가족들은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쓸데없는 공포심을 갖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